안녕하십니까. 레지시 당사 정강입니다. 드디어 물러설 수 없는 법적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여러 사람이 들어갔죠. 김홍일 변호사. 지금 여기서 오늘 이야기는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석동현 변호사 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공개 변론이 열리면 공개 변론을 즉 생중계를 해주는 걸 조건으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입장도 밝히겠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비공개로 한다 그랬죠. 이거 아주 비겁한 행위입니다. 왜 저들 이야기만 부각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왜 감춥니까? 헌법재판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던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 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발휘해버렸기 때문에 중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겠다. 일고라는 것이 한번 고려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란죄는 한번 고려해볼 그런 고민도 하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에 대한 대응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 끝나면 재판이죠.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총 3갈래로 나눠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수사 대응, 그다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 그리고 법정에서의 재판 대응.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동안 떠들었던 헌법제 77조, 80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77조, 87조는 외우기도 좋으니까 좀 외워두시라 그랬죠. 7땡 아닙니까? 7땡에 10답은 87조입니다. 내나 그 말씀입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웃기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상과 국헌 문란 부분을 법정에서 따지겠다. 오히려 야당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 국헌을 얼마나 문란하게 했는지 실제로 내라는 야당들이 시도한 거죠. 야당, 민주당 및 떨거지당들. 그러면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대리인단을 별도로 꾸리겠다는 의미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참 검찰이 제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나라 정치 관변당 다 포함해가지고 권력기관들 다 포함해가지고 검찰만큼 눈치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여론이 글로 갔다 싶으죠. 검찰 뒤치기 당할 겁니다. 검찰이 21일 날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출석 여부를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이 정리되면 며칠 내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뭐냐? 헌법재판소,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대응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헌법제 77조 80조 말고도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하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거 제가 별도로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릴 텐데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왜 불법이냐? 탄핵 심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게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뭐가 나와 있느냐? 심판 정족수가 나와 있습니다. 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심리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자, 재판관 몇 명 이상? 23조 1항 7명 이상의 출석이 되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 6명. 불법이죠. 이거 가지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을 이야기를 할 텐데 걔들은 그거는 개별 사건입니다. 이진숙 건으로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보통은 과반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6명 이상 돼야 된다. 몇 명 중에? 7명 중에 6명. 여기 2항에 2항-1항 2항-1목이라 그럽니까? 2항의 1목을 보십시오.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의 결정. 딱 탄핵 결정을 하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 7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 6명 이상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몇 명? 6명입니다. 이걸로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아마 대통령 변호사들도 변호인들도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의결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지금 몇 명? 6명. 불법.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다시 한번 중요성을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6명이서 할 수 있도록 9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냐. 그거는 좋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혼자만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그걸 확대해서 이걸 하고 있다면 불법입니다. 무도한 불법입니다. 이것 좀 외워두십시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자, 그러면은 지금 쟤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누가 이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걸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피청구인 자격, 다른 사람이 걸면은 청구인 적격에서 떨어집니다. 청구인 적격은 뭐냐? 네가 그래 청구를 했는데 네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를 갖다가 법적 용어로 청구인 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제가 또 뭐 아름아름으로 또 연락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반드시 이걸 주장해야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7명 이상 출석하랬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6명이서 모여가지고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불법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고민에 팍 휩싸였어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고민에 쌓여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을 가지고 논의 중이라는 속보 나온 거 보셨죠?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 속보에 헌재법 제51조도 있지만은 잠깐만요. 오늘 아침 속보에 제가 올려드린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진짜 헌법재판소 저거가 봐도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6명으로 가능할까? 아, 이거 문제 있겠는데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논의 중이라는 게 오늘 아침 속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도 지금 현재 6명밖에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논의를 해보겠다. 논의 중. 이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이재명 깜빵가자님 고맙습니다. 시작하자는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누구도 헌법재판소 6명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의하면 완전 엉터리입니다. 이것을 좀 퍼뜨려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의하면 7명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지금 고민에 휩싸여가지고 논의 중이라는 속보까지 나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사기를 쳐버렸죠. 6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심리 자체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엉터리예요. 자, 심리 자체가 어떻게 출발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심리 자체가 못하는 거예요. 심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심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심리를 한다?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관들도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인원 중이라고 하면서 사기를 친 게 뭐냐면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당하던 시절에 황교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명,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 황교안 당시 당대표,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서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하면 안 되는 걸 그 당시는 민주당이 오히려 주장해왔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도 법 가지고 떠들어대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권리 상태가 아닌 사고 상태다 말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하는 사고예요. 권리는 참 잘못됐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적인 생명이 다했을 때나 탄핵 심판이 통과됐을 때. 권리가 아니라 사고인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게 법률적인 통념이자 관례라고 헌법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데, 특히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임명직의 경우 권한대행에게 주어지는 인사권은 더욱 제한적이게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쟤들이 헌법재판소를 왜 이렇게 9명밖에 안 되도록, 6명밖에 안 되도록 무력화시켰느냐 하면은,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민주당 쟤들이 자기들이 탄핵한 장관들,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줄줄이 탄핵해놓고 이 탄핵을 직무정지 상태를 장기화시켜서 끌고 나가려고 쟤들이 일부러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국회 몫인데, 국회가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무지하세로 끌고 가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뒤통수가 따끈따끈하게 잡혀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변호인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이동의도 못하겠다. 한번 고려해볼 가치도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즉시 중단해야 지금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심판정적수 헌법재판소법 1항 23조 1항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사건 심리 시작하면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헌법재판소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기네들이 불법을 저지를까봐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끼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논의 중이라면서 대국민 사기를 쳤고, 논의 중인 거는 맞지만, 그리고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7명이 안 되는데 심리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확고하게 불법입니다. 완전히 불법입니다. 적당히 불법이 아니라 완전 불법입니다. 자, 여러분 제 뒤에 배경에 나오는 거 이거 꼭 보십시오. 제 말만 듣지 말고 보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절에 제가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제23조 심판정적수 1항에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나오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걸 좀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홍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시 후 또 다른 그리고 지금 대법원 안에 대법원 경내에 잠깐만요. 어디 갔노? 대법원 경내에 대법원 대문 안에 경내에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게 뭐라는 짓입니까? 대법원은 이거 달도록 누가 허용했습니까? 그러고 왜 철가지 않습니까? 이 BJ톨 유튜브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대법원 기억내에 이런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게 말 같지 않은 게 왜 대법원 안에 있습니까? 대법원은 빨리 철거하세요. 빨리 철거시켜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결론부에 가서 한 번만 더 우리 외웁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7명 이상. 지금 6명으로 심리하고 있는 자체가 엉터리다. 불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좀 퍼날라서 알려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법률 그대로 보면 팩트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